어디선가 삭발하면 모발 검사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삭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전신의 채모, 어디서든 마약 성분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도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 마약팀 김대용 변호사입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초기 대응은 사건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조사를 받는 분들은 많이 당황해서 진술에 실수가 생길 수 있는데요. 수사관들은 지금 다 불면 선처해주겠다 등의 회유책으로 최대한 많은 진술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이때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면 자기도 모르게 불리한 말을 하거나 대응을 잘못해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약 사건의 기본 수사 절차인 소환조사, 마약 검사, 체포, 구속 단계 별로 대응 방법과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소환조사 마약검사 초기에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이야기 좀 나누자 혹은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이미 어느 정도 마약 관련 단서 혐의가 포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메시지,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거나 현장에서 증거를 찾은 후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동시에 소변검사나 모발검사 등을 실시해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는데요. 특히 마약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곧바로 간이 시약검사를 위해 소변 채취를 요구하고 결과에 따라 모발까지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시에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피의자분들께서 초조한 나머지 잘못된 대응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마약 검사를 피하려고 머리카락을 밀거나 염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어디선가 삭발하면 모발 검사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삭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전신의 채모,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눈썹, 팔, 다리털, 손톱, 심지어 음부에 있는 털까지 어디서든 마약 성분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도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둘째로 약물 검출을 피하려 엉뚱한 약을 복용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다가 경찰에 이 약을 먹어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둘러대는 식입니다. 하지만 마약 검사 키트는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 불법 약물 성분을 정확히 구분해내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검사로 검출 성분과 병원 처방기록 대조를 하면 금방 들통나고 이러한 거짓 진술 시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남게 됩니다. 셋째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안심하고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초범들 같은 경우에 소변검사에 안 걸렸으니 이제 증거가 없다며 안도하지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수사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치밀하고 상당히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나 공범 진술, 압수된 증거물의 지문, DNA 등 다른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화폐 송금 내역이나 텔레그램 대화 등 디지털 증거를 통해 마약 구매 정황이 드러나 입건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실제로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긴급 체포만 되지 않았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충분히 변호인 상담을 거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혼자 경찰서에 가기 전에 저희 같은 마약 전문 변호사 상의를 하시면 어떤 점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될지 미리 전략을 세워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포와 구속영장 48시간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증거만 확보되면 신속히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마약 구매, 투약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되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된 도중 마약이 발견된다면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긴급체포 제도가 활용될 수도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이 마약 범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체포된 이후 48시간 이내, 즉 일명 골든타임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사기관은 체포 상태의 피의자를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시한을 넘기면 일단 석방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포 후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가 체포 이후 최대 이틀 이내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 신문 절차에서 판사가 피의자의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아주 세밀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구속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주거의 불안정 여부입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간주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리카락을 미는 행위는 물론이고 압수수색 시 숨겨둔 마약을 폐기하거나 공범과 말을 맞추어서 진술을 허위로 시도하는 경우 이러한 정황이 보이면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검거된 사람이 재범인 경우에도 그 재범의 위험성이 고려되는데 일단 양성 반응이 나온 피의자는 다시 투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급적 구속 수사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문제는 마약 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초범이라고 해도 혐의가 명확하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흔히 소량 1회 내지 2회 투약 정도면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대부분 구속영장의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피의자가 구속이 되면 재판까지는 최소 몇 달 동안 수감된 상태로 지내야 되고 가족들의 면회나 변호인 접견 외에는 외부와의 소통조차 단절되므로 공판에서 변론을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제약이 생깁니다. 따라서 검거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구속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체포 직후에 더더욱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법원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탄탄하다는 점을 보여준 자료,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등록부나 아니면 재직증명서, 거주지에 확인하고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수사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성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을 밝혀두는 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환에서도 체포된 의뢰인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신속히 변호인단이 움직여 재판장의 신문 전까지 탄원서나 반성문 같은 적극적인 방어 자료를 준비해드리고 있으며 의견서 또한 세부적으로 아주 매우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제출할 자료와 진술의 범위를 전략적으로 정한 뒤에 수사 협조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이때에 효과적으로 잘만 대처하면 초기에 수사기관에서 협조한 점을 크게 어필할 수 있어서 구속을 면하거나 이후 재판에서 상당한 양형 사유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마약 수사 진행 절차별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환 마약전담팀은 마약 사건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수사관 출신 전문가와 마약전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TF팀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이든 맞춤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환의 마약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